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서산 사계 2022 타경 5425 잡종지입니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넣었다. 요 건물입니다. 건물은 멀쩡하죠? 민박집으로 보입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 건물 요 앞부분을 깔고 앉은 땅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토지는 건물과 함께 경매에 넣었었습니다. 여기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 얼굴을 보면 요 토지와 공동담보, 건물도 같이 담보로 잡았죠. 249의 47이 요 건물이 깔고 앉은 땅입니다. 그죠? 요 47, 요 토지와 요 건물을 담보로 잡았다.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취하를 했습니다. 여기 법원 문건 접수 현황을 보면 여기 채권자 채 땡땡 일부 취하서 제출했죠. 이건 왜 취하를 했느냐 하면 등기부상의 건물과 현재 이 건물이 상이하다. 즉 구건물은 멸실되고 새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이 채권자는 설정을 할 때 착각을 한 겁니다. 등기부 등본에 있는 건물이 이 건물인 줄 알았다. 여기 내용이 나오죠. 어디 있나? 여기 있네. 공부상 건물은 시멘트 블록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으로 이 건물은 1962년 사용 승인된 아주 오래된 건물이지만 현황 건물은 일부 2층 구조에다 주벽 기둥 등 건물의 구조 형태 등이 서로 상이하여 본사건 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없음.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그 후 신축한 건물로 추정돼. 이렇기 때문에 이 채권자는 건물에 대해서는 취하를 했다. 그렇게 해서 토지만 경매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법정 지상권은 이 기록만을 봐서는 성립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리까리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요분은 상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상속을 받았어요. 등기부 등본을 다시 보면 원래 전 땡땡씨가 토지 소유자였죠. 아마도 이분이 구 건물을 멸실시키고 현재 새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토지는 상속이 되었고 건물은 상속이 되었겠죠. 상속 등기는 멸실된 구등기, 구등기부 건물 등기부 등본이 이제 멸실된 등기부 등본이 아마 있을 겁니다. 등기부상으로는 그 구건물이 상속되었다. 그렇게 해서 채권자는 공부상 권리관계만 믿고 요 토지와 건물을 경매에 넣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현황조사를 나가니 그 구조와 면적 등등을 봤을 때 현재 존재하는 건물과 공부상의 건물은 다르더라. 그렇게 돼서 건물에 대해서는 일부 취하를 한 경우입니다. 여하튼 감정금액은 1080만원, 현재 최저가는 756만원입니다. 낙찰이 되었다가 미납을 했습니다. 또 3200에 낙찰되었다가 또 미납을 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다시 낙찰되었으나 미납을 했다. 미납을 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주가 낙찰받아야 되겠죠. 이 땅은 그렇죠. 건물주가 낙찰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낙찰받아 감으로 해서 일정 금액을 주고 미납을 유도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1710만 원이면 가격이 괜찮은데 미납을 했다. 뭐 비싸게 샀다고 해서 비싸게 낙찰 받았다 판단하고 미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시 재경매에 나왔죠. 3,200만 원에 낙찰이 됐다. 3명이 경합했죠. 근데 또 미납을 했다. 뭐 이런 경우는 너무 비싸게 낙찰 받아서 미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1,000만 원짜리를 3,200만 원 낙찰 받아갖고 뭐 4,000달러, 5,000달러 했겠죠. 그러니 건물주 입장에서도 뭐 그만큼 쪼개주겠다. 에? 그만큼 뽀개주겠다. 이렇게 일부 들어갔습니다. 일부. 여기 보시면 건물에 요 일부가 들어갔죠. 아이 그 쪼개주겠다 이래버리면 요 3,000만 원에 낙찰받은 3,200에 낙찰받은 사람도 난감하겠죠. 뭐 그렇게 해서 미납했을 수도 있고, 또 건물주가 본인이 낙찰받아야 하는데 뭐 2등을 했다 3등을 했다 그래서 보증금 좀 주고 뭐 웃돈 좀 주고 미납을 유도시켰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경매에 따라서 3,000에 팔렸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미납을 했습니다. 해서 2024년 1월 17일 날 다시 재경매를 합니다. 756만 원. 근데 이분들이 왜 미납을 했는지 그 사유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건물주가 낙찰받아서 종결시켜야 하는데 건물주가 미납을 유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비싸게 낙찰받아서 건물주가 협상을 했더니 좀 무리수를 뒀다 뭐 이렇게 해서 미납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뭐 법정상권 성립하니 지려주겠다, 지려줄 테니 법대로 해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3,000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은 난감하게 됩니다.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료는 얼마 안 되겠죠. 지료는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50만 원, 한 달에 한 3, 4만 원, 3, 4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3, 4만 원 벌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미납했을 수도 있고, 여하튼 자, 현재 최저가는 756만 원입니다. 너무 비싸면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미납한 사유는 뭐 건물주가 미납을 유도를 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꼭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너무 비싸게 낙찰받아서 협상이 안 돼서 미납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 너무 비싸게 사면 이분들처럼 미납할 수도 있다. 그러니 적당한 금액의 낙찰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재경매 사건이 여기 5명 나왔다가 3명 나왔다가 5명 나왔다가 또 나오면 질의 높은 금액이 낙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참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을 기억해 보면 이렇게 재경매 사건의 경우 그렇게 입찰자가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 로드뷰 잠깐 볼까요? 자, 로드뷰를 보면 위치는 뭐 좋습니다. 여기 바닷가가 여기 있고 꽃지 해수욕장 인근 같습니다. 여기 도로가에 붙은 이 땅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를 찍어 보면 이 건물의 이 부분이 걸쳐져 있다. 이 건물주가 낙찰 받아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최선이죠.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건물주에게 넘겨주든가 아니면 건물주가 낙찰을 받아서 정리를 하든가. 뭐 건물주는 채무자겠죠. 채무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 같다 이렇게 판단하면 채무자는 입찰 자격이 없죠. 그러면 채무자의 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입찰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여하튼
가격은 싸고 물건은 좋아 보입니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아무리 좋은 물건도 비싸게 낙찰받으면 안 좋은 겁니다. 아무리 후진 물건도 싸게 사면 좋은 것이고 아무리 좋은 물건도 비싸게 사면 안 좋은 물건이 된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기 바랍니다.